근데 이런 와중에 대통령 경호처가 그 전에 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막는 데 대해서 저지하는 그 막으라는 지시에 대해서 반대한 경호 3부장을 해임 징계 처분했잖아요. 이게 이제 완결이 되려면 그 재청을 해야 되는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재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승인을 하면 해임이 확정되는 겁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경호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아주 위기 상황이에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경호처 내부가 지금 김성훈 차장이 거의 전횡을 하고 있다. 뭐 예전에도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정부가 2달 안에 끝날 가능성, 뭐 2달하고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김성훈 차장은 파면될 때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도 안 될 거다라고 믿고 참배 준비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 정권 교체가 안 되면 본인의 자리도 계속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가 보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전횡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경호 3부장 그 해임 건도 그런데 인사를 막 하려고 한대요. 근데 가장 위험한 인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 담당. 이게 서버 서버를 관리네요. 사실은 그 비아폰 서버를 포렌식하라 거의 다 지워라고 했는데 전산 담당자가 거부했거든요. 이거 증거인멸이 돼서 나도 나중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거부했어요. 만일 측근을 그 자리에 앉혀서 이 서버 다 드러내라. 왜냐하면 본인도 물론 의혹 단계지만 본인도 혹시 내란에 중요 직무 또는 최소한 부하내동한 건 아니냐, 부하 수행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버를 만약 다 지운다. 그러면 이 끔찍한 내란 범죄에 대한 증거의 일부가 사라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해임 징계 처분받은 분은 그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라는 걸 반대한 분인데 정작 김성훈 차장은 거기서 인사권까지 행사하려고 한다는 게 지금 이게 그렇죠.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한덕수 대행이 본인이 내란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 비아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랄지 그 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바로 인사 조치를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일단 그거는 한덕수 대행이 무슨 내란과 관련이 있다 이걸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국정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의심받는 관리자가? 박 실장님 혹시 그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호 본부장은 사저로 안 가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모시는 그 팀에 안 가요? 그거를 네. 제가 들은 건 있는데 네. 그분들은 안 간대요. 왜 안 가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왜 안 가요? 사저 가는 팀이 거의 다 정해져 있는데 네. 예전부터 사실은 사저에 가는 팀들은 다들 경호처 분들이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한직이고 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을 그렇죠. 경호하는 일이니까. 한직이 되고 또 지방 가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거기서 뭐 이렇게 요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뭐 이광우 본부장은 본부장급이어서 못 가지만 뭐 부장 과장급이 가지만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충성스럽던 분들 있잖아요. 네. 핵심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성훈 차장이 그분들은 다 뺐다. 왜요? 왜냐? 자기의 또 핵심 측근이거든요. 다 보내버리면 자기 측근들이 딴 곳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멀어져 있으니까 다 뺐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이 두 분들은 너무 상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 운명을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지금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인사권까지 행사하려고 한다는 게 정말. 근데 성정 앵커님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자진해서 그래 내 책임이야라고 할 사람이었으면 뭐 이렇게 회도 잡아다 드리고 광어도 잡아다 드리고 뭐 불꽃 쇼도 안 하고 풍선 파티도 안 하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작살로 회 잡는 장. 그러니까. 뭐, 예. 지금 근데 이 와중에 또 파면이 됐잖아요. 파면이 됐으니까 윤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 작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 의혹들 그리고 뭐 관련돼서 사실 참사 기록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 15년 이상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정 누가 하냐?
한덕수 권한대행이에요. 게다가 지금 새롭게 대통령 기록관장도 임명이 되는데 이 임명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합니다. 근데 최종 후보 2명 중에 1명이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기록관 내부에서는 뭐 다른 후보는 그냥 구색 맞추기다. 이 사람으로 내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논란이 지금 있거든요. 그 원래 현재 지금 기록관장이 임기가 12월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빨리 바꾸려고 하는 것은 내 사람을 거기에 알박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기록물 지정이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지만은 기록물 선정은 아마 비서실장이 다 하게 될 거예요. 지금 그 분류 작업을 하고 있고 뭐를 없애고 뭐는 보내고 막 그거 할 거란 말이에요. 나랑 같이 일하고 내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기록관장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처리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의지를 갖고 해내려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번 달 안에 각종 공공기관 장 그리고 뭐 간부들 상임이사 대통령실에서 임명할 수 있거나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은 이번 달 안에 다 마무리하려고 지금 검증팀이 엄청나게 바쁘고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제 알박기를 쫙 하는군요. 네. 근데 그거는 뭐 현재 정권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좀 웬만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로 해야지 이렇게 무리해서 하면 또 나중에 또 문제 생기고 국민들이 보기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알박기들이 진짜 문제다. 사실은 보훈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할 테니까 그동안 고마웠어. 그런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사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나을 수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워낙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알박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에 알박기 하는 인사도 과연 잘된 인사인가, 그런 의문들은 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20잠룡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도는데, 오늘 나온 아까 이제 전국지표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32%,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2% 기록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각각 5% 기록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어제 TV조선 뉴스에 출연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한테 전화를 드렸다. 제가 이렇게 사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출마 이런 거는 전혀 말씀이 없고 하여튼 잘해보라는 격려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요 의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 같아요. 그냥 잘해보시라고 하는 거, 그냥 선수로 경기에 뛰니까 격려하는 차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도 뭐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뭐 어제 찾아뵀는데 뭐 열심히 해봐라, 잘해봐라, 충성심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일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덕담 수준으로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럼 경선에 개입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 그냥 만나서 덕담해주고 그런 수준이잖아요. 본인이 의지를 갖고 중간에 어떠한 의견 표명이나 메시지나 행위를 하게 되면은 경선 판도를 흔들 수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서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관저로 불러서 1시간 동안 독대하면서 차담을 나눴는데, 지금 채널A 단독 보도 나온 거에 따르면 이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대선 출마를 고려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리고 11일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볼 때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모 인사가 그 당시 이제 인수위 때 당선인 시절에 이런저런 보고를 하러 가는데, 이제 보고가 명쾌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고성과 데시벨로 막말을 섞어서 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고받던 것들이 있어서 보고가 깔끔하지 않고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물론 노동 문제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 이제 극우 유튜버였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고 했었지만, 대선 주작감인가?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객관적 정세 분석이 전혀 안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딱 그 수준은 돼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대선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도 사면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주 원론적인 인사말만 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에게 하는 것들은 나경원 의원 정도면은 어쨌든 수도권 의원이고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 출마한다라는 막 보도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막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보고 확정된 거라고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기자들이 전해줬습니다. 나경원 의원 스타일이 그렇게 또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해? 나 출마하면 괜찮겠어? 박 실장 어때? 하지 마세요.